오늘로 21대 국회가 마무리됩니다. 이 개원 과정부터 갈등을 빚으면서 최악이다 뭐 이런 오명을 썼던 국회인데 법안 처리율마저 36.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21대 국회를 떠나는 의원과 시원섭섭한 속마음을 터놓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오늘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입니다. 예.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소회가 좀 어떠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의정 활동을 했는데 아쉬운 것도 많고 또 후회도 많고 특히 할 말을 제대로 다 못하고 할 일을 제대로 다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 많이 아쉽고 또 후회가 됩니다. 할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죠? 누구를 향해 어떤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당이나 정부에 대해서 뭐 야당이야 뭐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꼭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비판적인 야당의 문제가 뭔지를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는 이제 정부 여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늘 고민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저처럼 정치를 오래 해온 사람들 여러 정권을 겪어본 사람들 눈에는 확 들어오는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 지점에서 안 그래도 야당으로부터 저렇게 시달리는데 나까지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오히려 야당의 공격으로부터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좀 더 무게를 두고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게 잘했느냐 도움이 됐느냐 그 부분에서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니 뭐 어떤 여당 의원 어떤 정권이든지 여당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뭐 쓴소리를 잘못하면 또 내부 총질 얘기 나오고 또 이래서 좀 주저주저 하셨던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보셨어요? 정부 여당의 문제, 정부와 여당과 대통령실의 문제. 뭐 큰 틀에서 보면은 민심의 정치에 둔감한 거. 민심을 공감을 얻고 지지를 얻고 그 민심의 힘으로 정치를 하는 그 정치가 사실은 현대 정치의 본질인데 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둡다 또 둔감하다. 그 부분에 노력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제일 결정적인 문제고 앞으로도 이게 제일 큰 고민거리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보면은 오늘 우리 정부 여당의 입장을 총선 참패를 비롯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든 단초는 대선에서 이기자마자 그 대선을 박빙의 승부를 이기게 만든 그 구조를 해체해버린 거. 일종의 선거 연합 해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재석 전 대표를 쫓아낸 거. 그래서 우리 보수 일각이 잘려나가게 만든 거. 그래서 우리 입지를 스스로 좁혀버리고 그 이후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안철수 그런 뭐 우리 내부적으로 또 다른 또 분열이 있었고 그 구조 속에서 총선을 치르니까 이기기 힘든 구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죠. 뼈 아프죠.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제 마지막 본회의에서 있었던 그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부결 최종 폐기. 요거 현장 계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그 상황들. 저는 뭐 그 전에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상을 했던 결과이고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죠. 결과 자체는. 워낙 그 여론은 뭐 67% 이렇게 특검 도입 찬성 여론이 나왔지만은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문제가 큰 법안이었기 때문에 또 그거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의도가 대통령 탄핵 드라이브 걸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라는 걸 우리 당 의원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 동의해주기 어렵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독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뭐 한 70% 이렇게 찬성이 나오니까 고민한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긴 했는데 그게 재의결이 가능할 정도로까지 이탈이 많을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예상을 그렇게 했죠. 그 국민의힘에서 5명의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그 5명의 의원도
의원총회에서의 당론 부결 이것 예. 때문에 반대로 돌았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표수가 예. 기본 좀 무기명 투표가 누가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정확하게 지금 반대하고 기권 무효 표수가 예. 국민의힘 측 예. 우호적인 그 세력의 표수와 거의 정족수와 거의 유사하거든요. 제가 굳이 뭐 분석을 하자면은 예. 일부는 찬성했을 가능성이 있고 예. 일부는 그냥 당론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는데 막판에 생각을 바꿨을 수도 있다. 예, 의원총회 때 우리 법사위원인 그 유상범 의원이 워낙 명쾌하게 이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을 했고 예. 그다음에 직전에 원내대표 윤재옥 예. 또 현 원내대표 추경호 두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의원들에게 또 호소를 했고 또 개별 의원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투표를 당의 입장에 거슬러서 하는 데 대한 부담도 또 있었을 것이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 이탈표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탈의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양당에 다 있는 거고 민주당은 왜 있어요? 민주당도 비명형사 공천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굳이 없으면 둘 다 없는 거고 예. 그 이탈 요인이 없으면 둘 다 없는 거고 있다면은 오히려 민주당의 요인이 더 크다고 저는 보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22대 국회인데 뭐 예. 의원님 개인적으로 안타깝게도 22대 국회 같이 못하시지만 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이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8표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 대통령은 아마 거부권을 예. 또 행사할 것 같고. 일단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법안은 그 뭐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또는 예. 독소 조항이나 또 결과적으로 나중에 국민들의 수사 재판 받을 때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모든 점 때문에 이 법안은 돼서는 안 되는 법안이지만 예. 어쨌든 국민 정서상으로 이렇게 60% 70% 지지가 나온다는 점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라서 그렇겠죠. 22대에 들어가서는 우리 정부 여당이 무엇보다도 예. 좀 전에 민심 정치를 제가 강조를 했지만은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예. 여론을 돌려놓는 일부터 해야 예. 그 8표를 지키는데 그게 힘이 되지 안 그러면 그 8표를 지키는 것도 참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최재형 의원이 예. 이거 이제 재의결 할 때 찬성 의견 밝히면서 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이게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로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 그거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다 예. 맞는 말인데 예. 과연 그걸로 국민들 설득이 가능하겠느냐 이 얘기거를 했거든요. 결국 이제 독소조항 얘기를 하지만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심이 예. 이 특검법 찬성을 하고 있는 여론이 높은 거 이게 예. 부담일 텐데 이 대국민 홍보 이걸 가지고 여론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치인들로서는 늘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예.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예.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들이 그런 내용의 문제점을 알고서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 감성적으로 지지를 하느냐 사실 감성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도 내용을 중요한 보면은 부분이잖아요. 그 독소 조항이 결국은 국민들의 수사 재판 받을 권한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예. 국민들도 그렇게 지지를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젊은 군인이 죽어서 안타깝다. 규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원론에 지지해서 특검을 지지하는 것이고 내용 들어가 가지고 이 법안이 이렇게 문제가 있고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고 최종적으로 국민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수가 있고 민주당이 그걸 밀어붙이는 의도는 탄핵 때문이다.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알면은 지지율이 그렇게까지 나올 수 있느냐. 근데 그 알게 만드는 것이 누구 역할이냐. 그 정치인들의 역할이고 우리 당의 역할인 거죠. 정부의 역할이고. 의원님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거 예.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다. 예. 대통령이 무리한 일 하는 거 없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럼 이거 받아서 털고 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역시 이제 감성적인 부분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도 기본적으로 없다. 받아서 털고 가면 오히려 전국 주도권을 국민의힘에게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이제 그 박정수 수사단장의 그 위법 월권이 문제가 됐고 그걸 바로 잡을 책임이나 권한이 국군 통수권자나 또 군정 책임자인 국방장관에게 있는데 예. 다만 이 시작이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던 문제가 발단이 된 게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대통령이 엄청 화를 냈다. 예. 그러니까
그 국민들 머릿속에 대통령이 정도 화를 내는 바람에 결국 이 사건이 약간 처리 과정에서 왜곡된 거 아니냐. 네. 불법이 저질러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미지를 그 고착이 돼버렸고 민주당이 그런 쪽으로 또 밀어붙였기 때문에 예.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 조국혁신당에서 황운하 원내대표는 탄핵 얘기합니다. 예.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탄핵이란 말은 쓰진 않았는데 앞서 박홍근 의원 전 원내대표죠.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정권 퇴진 운동 예. 얘기하거든요. 국민의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네. 상황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그럼 뭔가는 좀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예. 조국 혁신당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기회만 벌써 이제 총선 때부터 이미 탄핵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기회만 있으면은 탄핵 이야기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략적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기승전 윤석열 탄핵입니다. 22대가. 그 이유는 대선을 조기에 치러야 되기 때문인 것이고 조기에 치러야 되는 이유는 자기들이 유일한 대안으로 만들어 놓은 이재명 대표 나머지는 다 싹을 다 잘라버렸잖아요. 민주당은 대선에 대안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에게 문제 생기면 대선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상적으로 지금 재판받으면은 대선이 오기 전에 출마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출마 자격이 상실되기 전에 대선을 치러야 되고 그 방법은 두 가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줄이든지. 그런데 일단은 탄핵 쪽을 먼저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모든 일 이번에 최상병 그 특검부터 해서 모든 사안을 다 기승전 탄핵으로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여당도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어요? 박홍근 의원은 이제 탄핵은 아무래도 법적인 저 쟁점들이 있으니까 예. 저 정권 퇴진 운동, 그러니까 네. 뭐 구체적 방법은 얘기 안 했지만 예를 들면 촛불 집회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긴 합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거대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야권이 그렇게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정권 108석 퇴진 인데. 운동이라 오히려 탄핵보다도 더 어려운 거죠. 정권 퇴진이 가능할 정도면 이미 탄핵은 굉장히 수월한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이미 탄핵 절차를 밟을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어제 3분의 2 제적 3분의 2로 사실상 제적 3분의 2로 가결이 됐다고 하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민주당은 탄핵 그 시간표를 더 당겼을 겁니다. 예. 조금 더 부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당기는 것뿐이지. 그런데 의석으로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8석 예. 그걸 못 지키면 제적 3분의 2 과반 3분의 2로 탄핵 가결이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의석 가지고 지키는 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은 지켜줄 수 있는 거는 탄핵이든 법안이든 예산이든 22대 국회에서 그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민심의 지지밖에 없습니다. 여론의 지지밖에 없습니다. 여론이 윤석열 정부를 지키려고 하면은 그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을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을 못 밀어붙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사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쪽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그 정부가 그냥 행정적으로 프로세스 밟아가지고 하면 다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가는 앞으로 큰일 납니다. 그럼 의원님 총선 참패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한 2달 정도 예. 못 지났습니다. 예. 그럼 2달 동안 정부하고 대통령실하고 여당이 하는 모습들이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왜 못 차렸다고 보세요 정신을? 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살아온 삶의 궤적도 있고 예. 고정관념도 있고 누가요? 뭐 또 대통령부터 해서 우리 정부 여당 청와대 대통령실 다 마찬가지죠. 쉽게 위기가 현실화돼서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까지에 몰리지 않으면은 이 자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탄핵 사실은 총선 참패가 탄핵에 버금가는 정도의 충격파인데 예.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사나 뭐 정책 그 운용하는 거나 또 그 대국민 메시지나 이런 거 보면은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건 위기를 그만큼 아직도 절감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예.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의원님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험 못 보면 예. 성적표 받은 날 이제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잖아요. 예. 의원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 총선 결과 나오는 날 당도. 예. 그런데 지금 총선 참패하고 나서 지금까지 2달 동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무뎌지는 거 아니에요?
잊어버려가지고 의원들 기억이. 경우에는 사실 본인은 당선됐기 때문에 예. 이겼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그런 심판받았다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아 당선된 의원들은 떨어진 분들이 오히려 심판에 대한 절실함을 많이 그래서 느끼고 당선자 총회 저 첫날 그렇게 좋아들 하셨구나. 그거는 뭐 구조적으로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떻게 이걸 원만하게 잘 국정 운영을 하고 임기를 채우고 예. 정권 또 그 재창출까지 가능하냐라는 그 고민을 안고 있는 건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변화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뭔가 그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힘든데 적어도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 상황은 그 변화가 이제 안 느껴진다. 그래서 더 걱정스럽다. 민주당도 문제지만은 예. 이 헌정을 중간에 끝내려고 하는 그런 헌정 중단을 추진하는 민주당도 문제지만은 그 빌미를 주는 것이 민심과 아직도 같이 가지 못하고 예. 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권의 핵심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럼 대통령실은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22대 국회 이제 개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어떤 조치 또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까요? 뭐 민심에 부합해야 된다는 건 일단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니까. 당은 어쨌든 간에 이제 총선은 참패쯤 다음 또 지방선거 있고 또 예.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거든요. 예. 이기는 거는 결국 민심을 끌어오는 건데 당이 민심의 입장에 있어서 그걸 대변하려고 하면 그거를 막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율성을 줘가지고 예. 민심의 대변 기능을 제대로 하고 그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정부의 쓴소리가 되더라도 예. 부담이 되더라도 그거 허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한 목소리 내세요. 일사불란하게 행동하세요. 단일 대우를 하세요.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깃발 들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세요. 이랬다가는 같이 망하는 거죠. 결국 당정 관계에 있어서 당의 자율성을 많이 줘야 된다. 예, 적어도 민심을 대변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존중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이 먼저 변화해야 돼가지고 용산을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당의 변화는 이번 전당대회로부터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게 이제 절체절명의 그 기로죠. 그래요. 그럼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 지금 후보 여러 명이 있는데 예, 당정 관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차기 당 대표가. 적어도 당의 전당대회 과정과 예.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 경쟁, 예. BGM 아젠다 경쟁이 쇄신 경쟁, 변화의 경쟁이 돼야 되고 예. 민심을 받아들이는 경쟁, 또 민심과 함께하는 국민의힘이 민심 정치에 시동을 건다는 그 시그널을 주는 그 전당대회가 돼야 되고 거기서 뽑히는 지도부가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지도부가 돼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기존에 있는 그 후보들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알 만큼 아는 분들이니까 예. 이 전당대회가 관심을 끌고 쇄신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이 뛰어들어서 결국은 이제 국민의 선택과 당원의 선택에 맡기지만은 예. 어쨌든 뛰어들어서 변화 또는 쇄신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해줘야 전당대회가 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친윤 당 대표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까? 의원님의 머릿속에는? 지금은 이제 그 옛날에 과거의 인연이 저 대통령하고 가까웠냐 뭐냐라는 게 기준이 아니고 그렇게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원조는 친윤이었죠. 대통령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분이니까 원조는 친윤이었지만은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일방 독주를 그냥 추종하느냐 명목적으로 추종하느냐 아니면 민심의 편에 서서 대통령이 잘 되도록 끌어가느냐 하는 그런 그 인식의 마음가짐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고 과거의 대통령과 인연이 어땠느냐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가 돼도 친윤 당대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친민심 당대표가 돼야 살죠. 그래야 당도 살고 대통령실도 산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오늘 저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마지막으로 향후에 어떤 정치적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잠시 좀 들어보죠. 우리 당도 사실은 뭐 108석 얻었지만은 원내 헤게모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신세가 돼버렸잖아요. 사실상 원외 정당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원외 정당이나 원외 정치인의 힘은 결국 민심 정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이 이 22대 국회에서 민심을 끌어오고 그 힘으로 정치하는 걸 원외에서 제가 모범을 보여야겠다. 그게 저도 잘 되는 길이고 당과 나라에도 또 정부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조희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